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고 따갑거나 아프다, 그러면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제가 마케팅 대행사 하면서 알게 된 피부과 의사분이 계신데요, 술 마시면서 슬쩍 물어봤거든요. 피부 장벽 무너져서 여드름 생기고 피부 붉어진 분들한테 레이저나 압출하면 효과 있어요? 진짜 솔직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피부과에서 레이저 맞다가 더 심해지는 분들도 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피부과 의사들만 알고 있는 건데, 진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그때그때 잠시 증상 없애는 치료를 많이 해주죠. 그래야 계속 돈 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제가 피부 좋아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느꼈던 거랑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바로 10년 전 제 얼굴입니다. 완전 난리가 났죠. 피부과, 한의원, 좋다는 화장품, 건강식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피부과 가서 레이저 맞고 한약 먹고 심지어 양배추즙까지 마셨어요. 근데 결과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따갑고 붉고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탄탄한 피부 장벽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 장벽 무너졌을 때 되돌리는 방법이랑 홍조에도 효과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피부 장벽이 뭐냐고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솔루션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진피와 표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는 무려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질층이죠. 이 각질층이 바로 우리의 피부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질층은 벽돌과 시멘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은 죽은 세포인 각질세포고요. 이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끈끈이 메우는 시멘트가 바로 지질입니다. 이 지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피부 장벽의 핵심 3총사, 일명 세콜지라고 불립니다. 이 층층이 쌓인 구조가 바로 피부 장벽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그럼 피부 장벽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피부 장벽 무너지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피부는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망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보습제만 바르는 건 절대 효과가 없어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흔하게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세안이 있어요. 비누나 각질 제거, 매일매일 이중 세안을 하거나 클렌징 할 때 너무 빡빡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토너 패드를 사용하면서 닥토를 해도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외선과 열 자극이 있습니다. 햇빛 노출이나 뜨거운 사우나, 찜질방, 격렬한 운동 등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부염을 악화시키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진짜 피부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세수도 꼼꼼히 하고 비싼 화장품도 쓰는데 왜 안 나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가 매일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피부가 안 좋으면 화장품부터 바꿉니다.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간 크림, 천연 보습인자가 들어간 화장품,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보습 화장품, 이런 거 막 찾아 바르시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장품으로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완벽히 되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화장품은 오히려 무너진 피부 장벽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서 피부 장벽 무너뜨리는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논문을 찾아봤는데 세라마이드를 바른다고 해서 피부 자체에 세라마이드가 풍부해지지 않는다, 천연 보습인자를 바른다고 해도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너무 화장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드름을 극복하고 피부과 의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정말 효과 봤던 피부 장벽 회복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각질세포가 형성될 수 있게 몸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짓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 장벽은 뭘 억지로 화장품을 바르고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피부 장벽이 잘 만들어지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과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패스트푸드나 고당류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피하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이 식단에 관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카드 확인하시고 그 영상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또한 피부가 재생되는 밤 시간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켜줘요. 이 과정에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을 하니 꼭 수면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D 등 기본적인 영양제를 챙겨주면 좋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 피부 지질막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염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 면역력을 올려주죠. 제가 예전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았을 때는 이 말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피부과가 짱이지, 화장품 바꿔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 믿고 일주일만 꼭 해보세요. 2단계, 피부 장벽을 이루는 지질 성분인 세콜질을 보충해주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까 화장품은 효과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됩니다. MD 크림이라고 있는데 이건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된 보습제입니다. MD 크림은 피부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고 피부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 장벽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아니라는 점 꼭 제발 기억해 주시고 1단계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가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염증 완화, 색소 침착, 여드름 자국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에센스를 바르고 그 위에 MD 크림을 덧바르는 루틴을 꾸준히 해보세요. 염증을 완화하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부 장벽이 너무 심하게 무너진 경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보습제조차도 자극이 되는 피부일 경우는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보습제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을 경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꼭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부 장벽 회복의 원리와 더 나아가서 여드름의 근본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직접 만든 더마프레임 4단계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고 스스로 피부를 관리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 첨부해 놓을게요. 꼭 함께 보세요. 이 방법을 통해 피부 좋아진 후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마지막 3단계 스킨케어 루틴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약산성 세안제와 미온수를 사용하세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자극적이지 않은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수분이 날아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전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바르면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어서 바르면 안 좋다고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오히려 안 좋았어요. 성분 자체가 자극적이기도 하고 지우려면 이중세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치명적이죠. 따라서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담 그리고 실제 수많은 분들의 후기가 증명합니다. 제발 비싼 화장품, 복잡한 시술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더마프레임 4단계를 통해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잡는 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당신,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